누굴까요? 바로 박영수 전 특검 어제 구속기로에 놓였다 말씀드렸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떤 부분 중심으로 소명하셨나요? 진실 밝혀질 거라고 하셨는데 혐의 전면 부인하시는 거예요? 화천대유 고문료랑 따님 받은 돈은 상관없는 건가 이번 의혹과는? 약정 사실 당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박영수! 자, 검찰 측은 돈을 줬다는 김만배 등의 비교적 탄탄한 진술까지 뒷받침돼 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무엇일까요? 재판부, 혐의에 사실적,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피의자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 현 단계에서 구속 상당성을 인정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날 박영수 전 특검의 최측근이 양재식 특검보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이러면은 뭐 검찰이 수사 제대로 안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럴 아니 뭐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요. 일반적으로 이제 영장 기각할 때 이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리고 그 유죄냐 무죄냐 관련해서 이제 논쟁적 요소가 있을 때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박영수 전 특검 관련해서 이제 방송에 나와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범죄 혐의가 중대하잖아요. 200억, 3억, 50억, 5억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천문학적 숫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김만배가 다 술술 불었다는 거잖아요. 또 200억과 관련된 남욱도 불었다는 거고 또 관련돼서 진술한 사람들이 다 검찰에 협조를 해서 이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이 뭐 PC 안에 있는 증거물 뭐 폐기한다랄지 휴대폰을 부쉈다랄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거 분명히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큰데 이제 제가 단서를 들어서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건에 죄가 되려고 하면 전제 요건이 있어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으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아니 뭐 당연히 금융기관의 임직원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재판부에서 영장 기각하면서 법률적 사실적 문제가 있다고 했거든요. 예. 그 법률적 문제가 바로 이사회 의장을 했을 당시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느냐,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정을 못 하고요. 좀 논란이 있고 이게 법정 가서 다퉈볼 소지가 있다. 그러면 금융기관 임직원이 아니면 범죄가 되는 전제 사실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아, 글쎄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인데 아마 글쎄요. 그런 부분이 영장 기각에 굉장히 영향을 예. 미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근데 지금 이거 솔솔 법조계 일각에서는 곽상도 의원 50클럽이잖아요, 같은 무죄. 박영수 전 특검도 영장 기각. 검찰이 또 뭐 검찰 선배라고 타는 둥 마는 둥 대충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실제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용기 의원님? 그런 의심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재명 잡아넣으려고 대정동 꺼냈는데 결국 나오고 보니까 뭐 국민의힘 인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검사를 데리고 갔던 박영수 특검이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고 본인들도 화들짝 놀랐을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사들이 수사 똑바로 한 거 아니지 않냐,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무죄에 나왔을 때 검사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비슷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방어권을 위해서 이거는 구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야기를 한 것 보니까 결국 재판은 판사들이 맞게끔 했겠죠. 이걸 믿고 가야 되는 건 맞지만 검사들이 올바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지 않나 이런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거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거든요. 국회에 나와서 어떤 분도
증거가 차고 넘친다,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멘트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분하고 검찰들이 워딩이 비슷하구나. 그리고 결국 재판 가보면 이상한 결과가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예. 정도입니다. 야당에서는 한 3발짝 지금 더 나가서 네. 다른 수사도 다 이런 거 아니냐라고까지 비판하고 있는데 그것도 민주당이 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안 주시고 방탄을 하셨으니까 할 소리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아니 근데 보세요. 김용주 의원님. 네. 우리 검찰이 어떤 검찰이냐. 영장 잘 받아내요. 돈봉투 사건 때 관계자들 다 구속했잖아요. 영장 잘 받아내는데 왜 유독 이 50억 클럽 관련해서 검사와 좀 비슷한 박영수나 뭐 곽상도 이런 건에 대해서는 번번이 실패하냐는 거죠. 뭐 그것이 이제 검사의 역량인지 아니면 판사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예. 다만 아까 김강선 변호사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지 명확하게 판사 입장에 봤을 때 사실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자기 방어권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명확하게 이것은 확실하게 잡아 넣어야 될 지점이 아니다. 여전히 해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즉 검사의 역량의 문제죠. 핵심적으로 판사가 볼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말하자면 공소장, 기소장에 적어넣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검찰 측 입장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청탁대가로 금품 수수를 약속받은 것이 충분히 인정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는 검찰 측의 입장도 나와 있습니다만 검찰은 수사 결과로 말을 하는 거지 레토릭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